안녕하세요. 얼레벌레 책벌레 김윤영. 김가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요즘 되게 히트를 치고 있는 작품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요즘 서점가에만 가도 뭐 서툴지만 괜찮아 이런 공감, 위로형 소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되게 공감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세대구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진짜 공감이란 무엇이고 또 진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편도체 이상으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이 윤재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이렇게 셋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마랑 할머니랑 이제 외식을 하러 갔는데 묻지마 살인범에게 엄마랑 할머니가 변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혼수 상태가 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윤재는 이제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큰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윤재에 반해 굉장히 좀 못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너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기분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윤재가 거기다 대고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윤재가 학교에서 더 공공연하게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되죠. 그 이후에 어떤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또 소위 질 나쁜 아이인 고니와 또 육상부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도라라는 친구와 함께 만나서 이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3명의 아이들이 함께 무엇을 나누고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그린 소설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는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윤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언어 점수 외에는 다른 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언어 영역의 점수만큼은 점수대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문과로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국문과인데 국문과로서 좀 네. 언어 영역에 나타나서 좀 마음이 아픈 맞아요. 사실인데 윤재가 보면요. 되게 책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뭔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티도 좀 나잖아요. 네. 말도 잘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윤재가 왜 언어 영역의 점수가 낮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골똘히 해봤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좀 정답이 없는 것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재는 정답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정답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윤재가 정답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언어 영역에서의 정답도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윤재 삶처럼요.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마와 할머니에게 해를 가했던 그 네. 묻지마 살인범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그 정상성에 대한 모순을 드러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살인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 뭐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뭐 경제난도 조금 앓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뭐 저희 주위에 너무 흔한 사람들 그쵸. 중의 묘사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외양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지극히 비정상적인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정말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입장을 잘 보여주는 윤재의 그런 심리 상태 묘사가 있는데요.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이런 심리 묘사가 있는데 이게 윤재가 신박사를 찾아간 날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네. 신박사가 이 TV에서 아프리카 내전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무표정하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윤재가 오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이게 고개를 들려서 왔니 윤재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윤재는 그걸 보고 굉장히 소름 끼쳐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감정이 없다고 막 공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렇게 타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표정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신박사나 혹은 우리들이 그렇죠. 오히려 공감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아까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무 멀다고 나와 가깝지 않다고 뭔가 우리가 공감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연 씨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공감 부재의 문제, 그리고 뭐 정상성을 규정하려는 그런 문제는 약간 우리가 타인을 뭔가 자꾸 우리의 잣대로 네. 재단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작중에서 윤재나 고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맞아요, 약간 맞아요. 평가하지는 나다. 그냥 나를 그대로 봐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뭔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뭔가 남을 나의 그런 눈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 책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네, 선홍평 작가의 아몬드를 리뷰해봤는데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으셨나요, 가연씨? 당연하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만나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얼레벌레 책벌레 김윤영 김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